오늘 바닥재 고르는 거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게 얘기할 거거든. 최근에 시공했다가 바닥재 때문에 잘못됐던 데가 있어. 이사하는 날 긁히고 찍혀가지고 거의 추가 비용 막 100만 원씩 들었던 데가 있어.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바닥재는 만 하면은 절대 후회 없다. 바닥재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장판, 마루, 타일, 데코 타일. 그 중에서 장판부터 얘기를 해줄게. 장판은 가장 저렴한 바닥재 마감 중에 하나야. 사람들이 반셀프 인테리어나 셀프 인테리어도 가능하고 뭐 철거도 쉽고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는데 장판이라고 다 저렴한 게 아니야. 이게 두꺼우면 두꺼워질수록 가격대가 더 높아지거든. 근데 두꺼운 장판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쿠션감이 좋아지는데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층간소음에 예민하신 분들 이 두꺼운 바닥재를 선택하기도 해요. 그리고 장판은 PVC 소재로 표면이 돼 있잖아. 이음새가 없어가지고 물이나 습기에 굉장히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웬만하면 장판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왜냐면 예전에 내가 장판을 깔았었거든. 단점 중에 하나가 진짜 찍힘이나 긁힘에 되게 약해. 가구를 한번 이렇게 놓잖아. 애들이 커가면서 이제 가구를 옮겼거든.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가 다 자국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장판은 이제 절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장판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루 시공이나 타일 시공 할 때는 바닥을 샌딩을 하거든. 그러면서 뭐 본드라든지 이런 완충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장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두께가 뭐 1.8T, 뭐 2.2T 이걸 제일 많이 시공을 하는데 바닥이 울퉁불퉁한 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 장판은 가성비만 따지고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단점이 큰 편이지. 그래서 웬만하면 시공하지 않아. 마루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드가 베이스인 자재라고 보면 돼. 이게 지금 나무 같잖아요. 얘는 장판보다는 좀 비싸지만 타일보다는 저렴한 약간 중간 정도 되는 자재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합판이나 MDF 위에다가 마감재를 더 씌운 거를 주로 마루라고 이렇게 부르거든. 이 표면 처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 합판마루, 그 다음에 원목마루, 강화마루, 강마루. 합판마루랑 원목마루는 천연무늬목을 위에다가 덧댄 거야. 이게 진짜 나무다 보니까 뭐 필름이나 그런 걸로 따라갈 수 없는 질감이야. 나는 사실은 이 원목마루나 합판마루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편이야. 가성비도 떨어지고 실제로 위에가 나무다 보니까 찍힘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긁힘도 발생하고 습기에도 약하고 굉장히 내구성이 좀 약한 편이야. 그래서 유지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시공도 되게 어려워서 시공비가 굉장히 비싸. 보통 강마루의 2배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예뻐 보일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시공을 전체적으로 해놓고 보면은 질감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게 예쁘지 않다라고 보거든. 그래서 이걸 셀렉할 때는 좀 전체적인 느낌을 봐야 돼. 단편적인 요것만 보면은 안 되고 이 전체적인 느낌을 확인을 하고 나서 시공을 해야 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무늬가 너무 세지 않은 제품들 그리고 색감이 좀 더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의 색감이 돼 있는 거를 추천하는 편이지.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게 이제 강화마루랑 강마루거든. 그 표면 처리를 할 때 얘네들은 이제 진짜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 같은 느낌의 필름이랑 요즘에는 울퉁불퉁한 질감까지 표현을 잘 해놨어. 강화마루랑 강마루가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는 본드를 써서 완전 접착을 시켰던 거고 하나는 본드 없이 그냥 시공을 했었단 말이야. 강화마루가. 근데 강화마루는 그냥 본드 없이 결착시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거나 여름이랑 겨울에 이렇게 수축 팽창을 하잖아. 그러면서 얘가 점점 뜨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었지. 그거를 보완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마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강마루는 기본적으로 시멘트에다가 이제 샌딩 작업을 하고 거기에다가 본드를 발라서 시공을 하게 되는 거야. 내구성도 좋고 틈새로 물이 들어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습에도 강하고 열에 대한 뒤틀림이나 이런 것도 적은 편이거든. 그래서 이제 강마루를 요새는 진짜 많이 시공하는 편이야. 오염에도 괜찮아요? 오염에도 강하지. 그리고 이제 강마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요즘 고급 주택에서는 그 타일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일 느낌이 나는 강마루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봤을 때
타일 같지만 사실은 강마루거든. 여기 옆면을 보면은 요 합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질감은 타일 느낌이야. 그래서 만져보면 이 울퉁불퉁한 이런 게 느껴져. 예전에는 무늬만 돼 있고 이 느낌은 그냥 맨들맨들한 제품이 있었는데 요새는 질감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타일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어서 우리 집 바닥을 좀 더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강마루는 동화 자연마루 나투스진 요 제품을 진짜 많이 쓰거든. 옛날에는 강마루 하면은 나무인데 이렇게 얇은 나무를 시공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광폭 강마루를 되게 선호를 해. 그래서 이거는 800에 400 정도 되는 그 사이즈거든. 폭이 되게 큰 편이야. 그리고 더 큰 거는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600에 600각짜리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바닥이 좀 더 넓어 보이고 집이 넓어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 그래서 요 제품 들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지. 그래서 시공도 되게 많이 했어 이걸로. 요게 이제 타일 느낌 나는 강마루. 요거 만져보면은 진짜 타일 같은 느낌이야. 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어. 여기 보면은 다양하게 셀렉을 할 수가 있잖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요 그 비앙코 무늬라고 하는 천연대리석 느낌의 요런 것들도 있는데 요런 건 좀 지향하는 편이고, 무난한 텍스처? 질리지 않는 텍스처를 나는 권하는 편이지. 이거 딱 보면은 진짜로 타일 같아. 이거 만졌을 때 이 까슬까슬한 느낌도 나고, 이게 전혀 이질감이 없어. 이게 이제 타일이거든? 요거 타일 만졌을 때랑 요거 만졌을 때랑 느낌 차이가 거의 없어.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얘는 스톤이고 얘는 우드고. 근데 타일 느낌 말고 원목 느낌의 강마루도 요즘은 광폭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텍스처들이 많지. 질감은 여기 만져보면은 나무 같은 느낌이 나, 진짜로. 그래서 아까 내가 원목마루 얘기할 때 그건 천연목이다 보니까 확실히 무늬들이 조금 다채롭다고 했었잖아. 근데 얘네들은 패턴이 일정하게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깔았을 때 패턴이 굉장히 통일감이 있다라고 보면 돼. 확실히 강마루를 깔았을 때가 원목마루를 깔았을 때보다 바닥이 깔끔한 느낌이 나지. 강마루가 원목마루에 비해서 선택의 폭이 훨씬 다양하지. 아무래도 사람들이 강마루를 많이 시공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강마루 위주로 다 나와 있어. 근데 선택을 할 때 두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톤 앤 매너. 너무 채도가 높은 제품이나 그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무늬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된 것들, 그런 것들을 셀렉을 하면은 실패 없는 인테리어가 가능하지. 그리고 장판을 했을 때는 평당 비용이 4만원대에서 6만원대 뭐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강마루를 하게 되면은 10만원대 초중반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강마루가 절대 금액은 비싼데 내구성을 고려했을 때 장판은 한번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무조건 바꿔야 되잖아. 근데 강마루는 10년 정도 이상은 유행 타지 않으면은 굳이 바꿀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가성비로도 나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투자 비용 대비 가성비가 완전 좋은 것 같아, 나는. 세 번째는 타일인데, 타일도 굉장히 선호하는 마감재 중에 하나야. 타일이 아무래도 이제 스톤 느낌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진짜 확실히 좋아.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런 재질의 마감재고, 그래서 고급 라인 주택에서 많이 선호하는 편이야. 넓은 집에 하게 되면은 되게 예뻐. 여기에 뭐가 묻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닦을 수도 있고, 오염에 강하기 때문에 애완동물 많이 키우는 집에서도 그 타일 마감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야. 근데 타일은 사실은 시공비가 강마루에 한 2배 정도 이상은 돼. 평당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그 정도 예산을 정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타일에는 줄눈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줄눈을 관리를 좀 해줘야 돼. 줄눈은 오염될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지금 만져보면 되게 차갑거든. 밖에서 이제 일하고 들어오거나 어디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집이 이제 냉골일 거 아니야. 사실은 되게 차가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비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나무 느낌의 강마루나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셔. 이게 아무래도 딱딱하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충격 흡수가 낮아가지고 무릎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비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네 번째, 데코 타일은 사실은 저렴하고 시공도 쉽고 장점도 있는데 일반 주거 공간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해. 요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줄게.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 제일 예쁘다는,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타일이 제일 예쁜 것 같아. 그 1200각 시공하는 데를 봤었거든? 와, 진짜 깔끔해. 근데 우리가 예쁜 것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는 다음에 이사하게 될 집은 타일 느낌의 강마루 있잖아. 그걸로 해가지고 최대한 좀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고 싶지.
근데 이제 우리가 바닥재만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사실은 뭐 도배지라든지 아니면 필름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좀 밸런스가 맞아야 돼서 그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바닥재를 선택하는 게 맞고,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추천받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 혹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댓글에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판 같은 경우는 임대를 주는 집 있잖아. 임차용 부동산에 장판을 하는 거를 난 추천을 하거든. 그게 내가 살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새 걸로 뭔가를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나는 장판을 좀 하라고 하고 싶어. 아니면은 내가 진짜 2년 정도 거주하고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럴 경우는 장판을 좀 추천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무릎이 안 좋거나 층간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두꺼운 장판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걱정을 좀 덜 수가 있지. 마루는 내가 장기적인 목적으로 실거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난 무조건 강마루를 하라고 할 것 같아. 마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요즘 우리 시공들은 다 강마루로 하고 있거든. 그래서 강마루만 해도 실패는 없지. 타일은 그래도 예산이 좀 넉넉하다. 그래서 이제 고급 주거 라인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애완동물 기르거나 오염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나는 타일을 추천하는 편이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상황별로 다 다른 것 같아. 자, 개인이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거든. 내가 이제 인테리어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다들 예산도 다르고 그 다음에 거주할 목적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도 다르단 말이야. 그거에 각각에 맞춰가지고 자기한테 딱 맞는 자재를 선택해서 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솔직히 난 바닥재 덧방은 기본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아. 왜냐면 덧방을 했을 때 하자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거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야. 강마루를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 위에다가 그냥 하고 싶은 충동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문의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덧방을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자, 강마루의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 위에 장판 정도 시공하는 것, 그 이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이상을 하게 되면은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들뜸이 생기거나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그래서 난 웬만하면 추천하지가 않아. 오늘 바닥 마감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크게 장판, 그 다음에 마루, 그리고 타일, 그리고 데코 타일 이렇게 네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가능하면 난 타일이나 강마루 마감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가성비면이나 아니면 내구성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나는 강마루가 진짜 완전 강추거든. 왜냐면 내가 모든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AS를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강마루가 나중에 유지 보수가 되게 쉬워서 그렇게 추천하는 편이고. 어쨌든 결론은 강마루다. 어쨌든 결론은 강마루다. 오늘 바닥 마감재에 대해서 장단점도 설명해드리고 셀렉할 때 꿀팁들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닥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예산이나 아니면 디자인, 다른 마감재들과의 이제 조화,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마감재를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댓글에 그 상담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